포스토이나를 출발하여 크로아티아의 소인 자그레브로 간다. 자그레브에서는 구시가지를 탐방하게 된다. 구시가지는 두 구역의 공간이 있다. 한 구역은 주교님이 관장하는 성스러운 성역을 의미하는 갑돌 구역이 있고, 다른 한 구역은 세속적인 왕이 지배하는 지역으로 요새를 의미하는 크라데치이다. 포스토나에서 출발한다. 국경에 도착하였다. 이곳에서는 출국 심사를 받아야 한다. 크로아티아는 자유롭게 국경을 통과할 수 있는 셴겐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안내인의 설명을 들어본다. 자, 저기 정면에 시설물은 국경입니다. 국경. 출국 절차를 검색하는 그런 곳인데, 여태까지는 그런 게 없었어요. 베네치아에서, 이탈리아에서. 가입과는 별개의 그 통관 절차가 여권 심사 절차입니다. 여권 검색 절차인데, 이것은 다른 별개의 협약으로 인해서 이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 29개 국가들은 아주 오래전에 1992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쉔겐이라고 하는 지역, 지금의 룩셈부르크, 작은 호수 마을의 이름이 쉔겐이에요. 쉔겐에 그것도 작지 않지만 큰 요트 안에서, 보트 안에서 각국의 강요들이 모여서 협의하에 이끌어낸 그 협약이 바로 쉔겐 협약입니다. 네, 사실상 유럽연합과는 그게 별개죠. 유럽연합의 공동체로서의 그 절차는 별개입니다. 유럽연합차는 마케도니아에서 왔네요. 마케도니아. 이 발칸반도의 여러 나라들 중에서 공기도 뭐 맛있죠. 잠깐 얘기 다 일단 그 절차 순서까지는 잠깐 차 안에 얘기가. 슬로베니아로 가려는 많은 차량들이 입국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늦게 오셔서 못하신 분들은 거기 바로 팔자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아주 골치 아파요. 일정을 이렇게 거꾸로 잡고 있는 건 아주 골치 아픕니다. 반나절 다 비워놔야 돼요. 물정이 뭐고, 오른쪽에 자랑스럽게 EU라고 써있지만 여권 검사하고 저저 별개 쉔겐 6개월까지 29개 유럽 국가에 입국한 거와 똑같아요. 쉔겐에 가입된 나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여권 필요 없이 다 다니죠. 국경에서 자그레브 대성당까지 가는 경로 지도다. 크로아티아의 차창밖 풍경을 즐기면서 가본다.
수도 자그레브 지역에 들어온 것 같다. 사바강 이를 지나가고 있다. 자그레브를 지나 흐르는 사바강은 다뉴브 강의 주요 지류이기도 하다. 여행에 관련된 안내인의 설명이다. 그래서 근데 크로아티아 일정이 거의 전부죠. 이제 앞으로 전부입니다. 슬로베니아 출발하기 전날 슬로베니아 잠깐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가 크로아티아 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쿠나가 어느 정도 필요할 거예요. 쿠나가 필요하니까 환전을 하셔야겠죠. 환전은 아마 자그레브 오늘 시내 투어하고 마지막 시내 중심에서 환전소 한번 가서 환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화장실 가고 물 사 먹고 이런 거에 사용. 그리고 기념품 사는 거. 쇼핑을 하는 거는 유로 좀 상징력 크다 그러면 웬만한 데는 전부 다 유로 받아요. 지금 이제 유로화로 가기 위한 지금 가속도가 빨라졌어요. 크로아티아가 되게 빠릅니다.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경제 그 지표가 다른 동유럽 국가보다 더 높아요, 사실상. 그런데 여태까지 그 유럽 연합에 가입되기 늦은 이유 자체는 아시다시피 이 유고슬라비아 연방의 탈퇴 이후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 속에서 유럽 연합에 가입이 늦어진 거죠. 늦어진 것 뿐이고 경제 지표는 동유럽 국가보다 더 높아요. 거의 2만 불 수준입니다. 2만 유로 정도 수준 높습니다. 자, 그래서 환율을 해서 뭐 하나 해보려면 쿠나를 가는 데가 많기 때문에 기념품점이라든가 그래서 한 5일 동안에 얼마 정도를 쓰겠다, 얼마 정도 용돈이면 되겠다라는 것을 스스로 하세요. 저한테 얼마 물어보지 마시고요. 유럽 연합의 상징 도안이 이렇게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청색 바탕에 동글뱅 별표 동글뱅 기억나시죠? 유럽 여행 가실 때 유럽 연합의 상징 문장이 청색 바탕에 별 자기다들 유럽 연합이라고 사용하는 겁니다. 청색 바탕에 할 당시에 12개의 국가가 출범을 했어요. 정말 우연의 일치라고 할까? 12개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의미가 어마어마하죠. 하루 12시간 1년 12달 그 다음에 유럽인들이 신봉하는 신화 그리스로를 함께 공동체로 하여금 그리고 캐톨릭 국가들 둥곤원은 이 영원하다라는 둥곤원 그리고 무한대를 뜻하죠. 무한대 그리고 시가 전차 그 안에는 크로아티아 사람 주로 선진국에서 많이 왔습니다. 선진국 독일, 오스트리아 인구들의 이런 수단 뭐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동유럽 국가들의 전차 서유럽 국가들의 시가 전차는 라고 하는 포인트를 이렇게 포스터에다 동굴로 잡아보자고요. 좀 바쁘더라도 그렇게 한번 가보는 게 얼마나 좋아요. 좋은 겁니다. 트램이다. 자그레브 시내의 대중교통은 주로 트램과 버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 트램의 좌석이 특이하게 개인 좌석인 것 같다. 차창으로 보는 자그레브 시내다. 일방 통행 차로다.
자그레브 대성당에 도착하였다. 앞으로 탐방할 갑톨 지역과 그라데츠 지역 지도다. 가볼 곳도 지도에 자세히 표시해 보았다. 대성당 주변을 먼저 둘러본다. 성모 마리아와 4명의 수호천사상이다. 보이는 성벽은 자그레브 성당을 보호하기 위하여 15세기, 16세기에 건설된 것으로 지금은 그 일부만 남아있다. 대성당 앞 광장이다. 지금부터는 탐방이 끝날 때까지 안내인의 설명을 들으면서 계속 이동하게 된다. 나라는 헝가리입니다. 그래서 헝가리의 라디슬라스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이 도시 중앙부에 가장 중요한 중앙부에 성당을 짓습니다. 그 성당이 바로 앞에 보이는 대성당, 그리고 마리아 성인에게 봉헌이 됐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스테판 성당이라고 이제 이름이 다시 명명이 됐는데,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마리아 성당 이후에 또 다른 아주 크로아티아에는 성인 중에 또 다른 성인이 탄생하고 또한 순교를 당하셨어요. 그 시기가 근대입니다.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곳의 신부님의 이름이 스테파누스예요. 스테파누스가 민중의 그 독립의 의욕을 고취시켜 가지고 이 독립 투쟁 그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에 일임하라고 하는 그 의지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전쟁터에서 직접 전투에 일임하시고 전쟁터에서 순교를 당하십니다. 사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성당에 안치됨으로 해서 성인으로 축성을 받죠. 그리고 나서 이 성당은 스테파누스라고 하는 신부님께 봉헌된 성당으로 지금 자그레브 시민들에게는 최고의 수호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불려지는 성당의 이름은 스테판 성당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이 성당의 이름은 마리아 대성당. 그러함으로 해서 성당의 삼각 뿔때 맨 위에 보시면 마리아님이 앉아 계시고, 또한 광장 가운데 열주에는 또 마리아님이 계시는 거예요. 자, 지금 겉모습을 보면 되게 깨끗하죠. 이 성당이 봉헌된 시기는 1094년도, 1191년도에 마리아 성인이 봉헌되고, 또한 이쪽 아드리아 해 쪽 가까운 곳에는 아주 옛날부터 지진대에 속하는 지역이에요. 지금 또한 지진대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지진과 화재 속에서 그 중에 가장 큰 대화재의 참사가 있었던 시기가 17세기예요. 그리고 18세기에는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대지진. 가장 큰 지진 18세기에 있었던 시기에 이 성당의 거의 80%가 전소가 됩니다. 전소가 된 것을 1900년도 초반부에 다시 복원을 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깨끗하게 보이고, 다른 서유럽 국가에서 보셨던 청소한 성당이라기보다는 다시 복원된 성당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당에 우리가 화장실 쪽에 가서 줄 섰는데, 화장실 쪽에 보면 벽면에 낡은 시계가 걸려 있는데, 그게 지진이 있었던, 가장 큰 지진이 있었던 시기에 시간이에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시계를 걸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화장실 쪽에 2개의 석조 구조물은 저렇게 부식되고 조금 허물어진 것을 다시 복원했다라고는 복원 모형 석조 기념물입니다. 석조 기념물. 자, 그래서 이 성당은 자그레브의 상징 스테판 대성당의. 자, 그리고 이 지구가 카피톨 지구라고 하는데, 이 자그레브의 정중앙을 가로지르는 강이 하나 있어요.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좌편을 카피톨 지구. 카피톨은 곧 성스러운 성역을 의미합니다. 성역. 주교님이 관장하는, 주교님이 지배하는 땅을 얘기해요. 그리고 강을 건너 오른편에는 그라데츠라고 하는, 그라데츠는 요새를 얘기합니다. 요새. 그래서 세속적인 왕이 군림하면서 다스리던 지구를 그라데츠라 그래요. 그래서 이 자그레브는 한 도시에 2개의 공간이 공존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는 카피톨 지역, 곧 종교, 주교님이 관장하고 지배하는 도시를 뜻합니다. 보통 옛날부터 유행을 천도받았던 양식 중에 가장 대표적인 양식이 고딕이죠. 고딕 양식의 가장 대표적인 디자인이 이렇게 뾰족뾰족한 첨탑, 그것을 디자인할 때 양각된 돌출되는 부분은 이 풀립을 형상한 거예요. 풀립. 우리가 코린트 양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오니아, 도리아식 그러잖아요. 가장 단순 명령의 도리아. 이오니아는 이렇게 파도의 풍랑처럼 굽어진 거, 염소뿔처럼. 그리고 그 다음에 양식이 도래된 게 코린티아 양식이잖아요. 코린티아 양식 이런 것을 또 가미해서 풀립처럼 나무가 올라가면은 풀립 있잖아요. 이런 겁니다. 저기 고등 양식의 기둥은 나무를 뜻하고 그 위에 뾰족뾰족한 것들은 나무 잎을 뜻하죠. 결실을 상징합니다. 결실. 시청이 있는 자리입니다. 옛날 구시청. 그럼 광장의 이름은 구시청 광장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알프스 이북에 시청이 있는 곳 광장은 시장 광장이에요. 시장 광장. 그래서 시장 광장이기 때문에 시장이 있다가 지금 철거된 모습. 3시면 닫습니다. 3시. 이미 3시에 닫아버려요. 자그레브의 상징 하나가 저기 이 붉은색 하트예요. 붉은색 하트. 그래서 어디 가나 붉은색 하트가 많이 보입니다. 꽃보다 누나 TV에서도 붉은색 하트 모양의 이렇게 실로 꾸맨 이런 기념품들 파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한층 더 올라가면 여기는 청과 시장이라고 볼 정도로 청과가 가장 많고 저 위에는 꽃시장. 꽃은 조금 청과 시장과 분리를 했더라고요. 여기가 뭐라고 했어요? 캅톨 지구. 캅톨 지구는 성스러운 성역. 주교님이 이곳을 관장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 거주하는 하는 분들은 주로 옛날에는 신부님 이하 귀족들이 많이 살았어요. 여기는 이제 청과 시장 위에 꽃시장이 형성됩니다. 보여지지도 않는데 꽃시장이라고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어쨌든 꽃시장이래요. 유명합니다. 여행 책자를 뒤져보면 항상 자그레브에서 꼭 가봐야 할 곳 청과 시장, 꽃시장. 요건 하나의 그 기념 무용인데 크로아티아 역사에서 유고 연방으로부터의 독립을 쟁취했을 때 당시에 크로아티아 시민을 상징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한쪽에서는 죽어가는 아주 비탄에 어린 아주 힘든 표정의 동상, 그 옆에는 아주 흥겹게 기타를 치는 여유스러운 모습. 이것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에는 어떻게 해요? 줄이 있죠. 끊어진. 자, 그러면서 자유를 갈망하는 것을 의미하고 크로아티아인의 독립을 상징하는 그러한 조형물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유명하진 않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시장 거리가, 카페 거리가 시작됩니다. 제가 나중에 좀 용기를 내서 조금 시간 투자하고 뭔가를 열정을 투자해서 와보라는 곳이 이 거리예요. 나중에 밤에. 저희가 이제 카페테리아, 트라토리아. 근데 말을 보면은, 단어를 보면은 다 이태리어예요. 기억나세요? 레오나르도. 트라토리아. 트라토리 뭐예요? 이태리어로 분식점이란 뜻이에요. 트라토리아 위에가 레스토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식점이에요, 한마디로 여기가.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떡볶이집 이런 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그레브의 젊은이들이 이 거리로 찾아옵니다. 밤이 되면. 그래서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어디 가서 떡볶이 먹고 부대찌개 먹듯이 얘네들 나름대로 음식을 먹죠. 근데 주로 음식을 나중에 와서 보면, 아니면 지금도 봐서 보세요. 지나치면서 고개를 기웃거리지 않고 살짝만 봐더라도 음식이 전부 다가 이태리 음식이에요. 피자, 스파게티, 리조또. 이태리 음식이에요. 크로아티아인데. 그렇다면 여기는 음식 문화가, 요리 문화가 이탈리아다라는 거예요. 이탈리아. 알게 모르게 여기는 아주 오랫동안 문화적인 입이 이탈리아에서 왔다라.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가장 문화의 거리가 형성되는 곳입니다. 쫙 보면 노점 카페가 있죠. 유럽에서는 노점 카페가 있으면 가장
젊은 사람들이 시민들이 좋아하는 이 거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거리가 지금 우리가 빠져나온 거리에 사거리, 작은 사거리 있잖아요. 작은 사거리 이 길이 바로 복개천입니다. 복개천. 옛날에는 이곳에 강물이 흘렀어요. 작은 강물이 흘렀어요. 작은 강물이 흐르고 이곳에서 경계가 나뉘어져요. 어떤 경계가 나뉘어지냐면은 저쪽에 성당을 중심으로 해서 캅톨지구와 이쪽은 뭐예요? 그라데치라고 하는 왕, 세속적인 권력자가 다스리는 지역, 종교와 세속적인 권력 나눠진 서로 침범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 놓여진 다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 다리의 이름을 블러드 브릿지라고 하는 피의 다리라고 하는. 그래서 이 강도 피의 강이라고 불렸었던 시대가 있었다. 그래서 이쪽이 그래서 블러드 브릿지라고 하던 지명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살육전이 있었으면 이 강의 색깔이 혼탁한 피의 색깔로 젖었겠는가. 그만큼 옛날에는 중세라고 하는 시기는 사이가 좋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주교와 왕 간에 서로의 쟁탈전을 얻기 위해서. 쟁탈전 주로 이권이죠. 이권. 자, 그리고 지금 그 블러드 브릿지를 건너서 우리가 넘어왔으니까 여기는 세속적인 정치를 하는 그런 지구로 넘어옵니다. 그라데치. 크로아티아의 여러 가지 기념품 중에서 눈에 확 띄는 게 크로아티아를 상징하는 붉은색과 흰색의 조합. 자, 그래서 저쪽 캅톨 지구는 옛날부터 귀족들이 살았다면 여기는 이쪽 그라데치 지역은 상인 계층이 살았어요. 상인 계층. 물론 상인 계층보다 밑에 사람들은 성 밖에 살죠. 상인 계층이 살았기 때문에 옛날부터 상점들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거리가 참 재밌는 게 이 크로아티아의 디자인 물건들이 많이 수량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미 다 알려진 브랜드, 알려진 디자인이 아니라 크로아티아에서만 보는 그러한 특별한 디자인들, 디자이너 샵들이 있는 곳이에요. 마치 인사동 거리 같은 그러한 거리입니다. 여기가. 여기도 기념품 붉은색 일절이죠. 붉은색이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자, 왼쪽 편에 보면은 요 가게가 뭐라고 써있냐면 크라바타가 뭐예요? 넥타이. 이 넥타이의 기원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크로아티아에서 시작돼요. 우리가 지금 메고 있는 넥타이 있죠? 이게 크로아티아에서부터 시작된 기원이 된 넥타이예요. 최초의 넥타이를 이 크로아티안들이 매기 시작합니다. 이 넥타이가 서방 세계 그리고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된 계기는 프랑스의 절대 왕조를 갖고 있었던 프랑스의 부르본 왕가의 루이라고 왕이 용병을 사들여요. 용병을 부릅니다. 워낙 용맹한 크로아티아의 용병들이 그곳 프랑스의 부르본 왕가의 용병으로 갔을 당시에 그 용병들이 항상 옛날부터 이곳에서 머물면서 항상 그 집을 떠나서 특별한 목적으로 전쟁터에 임할 때는 부적처럼 찾던 것이 리본, 저 붉은색과 흰색의 조합을 리본처럼 매서 길게 늘어뜨리는 게 전통 풍습이었대요. 근데 그 모습이 멀리서 본 루이 왕이 보기에 너무나 특이하고 멋스러웠답니다. 저게 대체 무엇이냐? 누구이냐? 그래서 저기 멀리 크로아티아에서 온 용병들의 하나의 부적과 같은 것입니다. 라고 했더니 나도 한번 차보자. 라고 한 것이 또 프랑스의 디자이너들이 만들어서 루이의 여기 목에다 만들기 시작한 것이 유행을 가져왔다 그래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바다 건너 영국으로 가서 신사들이 매는 넥타이로 변천하고. 자, 여기는 오른쪽에 보시면 올라오는 길 오른쪽에 보면 저 기사가 이 크로아티아의 수호 성인이자 기사인 용맹스러운 세인트 조지의 원래 고향은 아일랜드. 이 유럽에서는 중세사회에서 가장 용맹스럽고 정의의 기사면 세인트 조지. 그 기사가 밟고 있는 게 뭐예요? 용입니다. 용이라고 표현은 해놨지만 조각을 해놓은 거 보면은 거의 매기과. 얘네가 용을 잘 모르는. 그렇다면 여기 유럽 중세사에서 가장 용맹하고 정의로운 기사가
용을 밟고 있다는 것은 이들의 염원이죠. 왜냐하면은 아주 고대에서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어디로부터 침탈을 받아요? 아시아, 훈족과 그 이후에는 몽고족, 아시아인만 찾아오면 이 유럽이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족 얘기하면은 우는 애들도 그쳤다고 해요. 유럽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중세사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근데 그 아시아인이 항상 이 쳐들어올 때 앞에 큰 깃발 들고 오죠. 그게 용입니다. 용만 출몰하면 뭐든지 도시가 전소가 되는 거죠.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아시아를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아시아를 상징하는 게 용이다 보니까 용만 이 무찌르면은 최고의 기사가 되는 겁니다. 세인트 조지를 그렇게 신격화시켜요. 용을 짓밟고 있는.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스톤 게이트라고 하는 곳이에요. 스톤 게이트. 여기 하나의 아치형 문이 있잖아요. 이 아치형 문의 이 팔각정이 여기가 하나의 문입니다. 게이트. 우리나라의 남대문, 동대문 같은 주 출입문입니다. 옛날에는 여기가 그라데치라고 했죠. 왕이 사는 그라데치의 그 성 벽이 있었던 자리에 망루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스톤 게이트는 망루 역할을 하고 있었던 곳인데 이 성곽을 짓고 모두 5개의 게이트가 있었는데 주 출입문이 있었는데 이 1700년대 중반에 큰 화재가 일어납니다. 그 화재 속에서 4개의 성문은 전소가 됐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 성문만 전소가 되지 않고 또한 그 속에 유일하게 마리아 성인의 마리아님의 그림만 한 치의 이렇게 탄 그림도 없이 아주 온전히 화재로부터 보호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성스러운 은총을 받았다 해서 이곳이 하나의 스톤게이트이면서 마리아님의 순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모든 찾아오는 사람들은 저 게이트 안쪽에 안치된 그 그림, 마리아님의 그림 곳에 소원을 빌죠. 하나의 소원의 벽으로, 소원의 문으로 탈바꿈한 곳이에요. 그래서 소원을 비는, 근데 소원이 또 잘 들어주나 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소원을 빌고 그 소원이 들어져서 감사하다고 하는 표현을 또 비문으로 이렇게 박아놨어요. 근데 땡큐고가 아니라 이 발음을 읽어보면 흐발라예요. 흐발라. 그래서 크로아티아의 땡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은 흐발라가 됩니다. 왼쪽 편에 여기 보면은 이름과 그 밑에 전부 다 흐발라예요. 이 사람들이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응답됐다는 뜻이죠. 그리고 비문을 새겨놓은 겁니다. 전부 다 전체가. 그리고 작은 예배당 같은 여기는 정숙을 요하는 곳입니다. 이제 그라데치라고 하는 곳에 넘어온 겁니다. 자, 오면서 저 뒤편에 건물을 보게 되면 간판이 검은 독수리, 그리고 밑에 글씨는 약국이라는 뜻입니다. 유럽 최초의 약국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 최초의 약국이 크로아티아에 있어요. 크로아티아. 우리가 가는 두브로브닉. 이게 유럽에서 두 번째 약국. 크로아티아의 두브로브닉이 첫 번째. 1327년에 첫 번째 약국, 두 번째 약국입니다. 이 약국에는 유명한 게 거의 1800년대 초까지 거머리를 팔았다 그래요. 자, 자그레브에는 두 가운데에 피의 강을 중심으로 해서 좌편엔 카톨지구 종교의 지역이 있고 우편에는 그라데치라고 하는 왕, 세속적인 권력자가 머무는 정치 지역이 있는데 이쪽은 그라데치의 중심. 이 중심에서 만약 카톨지구의 가장 심볼을 슈테판 성당이라고 하면 여기는 생 마크스, 생 마크 성당. 생 마크 성당이에요. 저기 종탑 위에 보면 1841년에 종탑이 올라갔다는 것이고 이 성당의 기원은 12세기 성당입니다. 12세기 건물. 그리고 여기는 특별한 게 지붕이죠. 세라믹으로 치장을 한, 디자인을 한, 화려하죠. 그래서 자그레브의 상징이 됩니다. 세라믹으로. 자, 그래서 크로아티아의 문장. 이 자그레브의 오래전의 문장, 오른쪽 거, 왼쪽 거는
크로아티아를 상징하는 문장. 이 세라믹으로 그 지붕을 장식한 성당 어디서 봤어요 우리가? 헝가리 부다페스트. 그리고 어디서 또 봤어요? 스테판 대성당. 예. 그게 다 어디서 와요? 이런 세라믹의 디자인이 다 어디서 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옛날에 합스부르크의 영향권에 있었죠. 합스부르크의 문화 이입. 자, 그래서 또 양쪽에는 국기가 있어요. 국기가 있으면 뭔가 특별한 장소입니다. 오른쪽이 국회의사당, 국회의사당이에요. 왼쪽이 대통령궁, 대통령 관저. 네, 그래도 아무래도 샌마크 성당의 그 위에 세라믹은 워낙 깨끗하다 보니까 만질만질하고 비만 한 번 오면 깨끗하게 닦여나가죠. 그럼 저희 보수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위치를 보게 되면 가운데 성당, 그죠? 오른쪽에는 의사당, 정치와 종교가 한 곳에. 예. 이 정치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 욕심이 생긴 거예요. 정치라면서 이 종교도 내가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다라고 하는. 그래서 주교님과 저쪽 그 카톨 지구의 주교님과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자기의 이득권을 위해서. 그래서 한때는 중세 때는 뭐 이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정치가 종교보다 위에 서야 되겠다고 하는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막 전쟁을 했잖아요. 그래서 서로 파문하고 서로 또 파문하고 한 번은 세속적인 왕제가 지고 한 번은 교황이 지고 그랬던 역사적인 기록이 서인권 분쟁이잖아요. 서인권 분쟁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 사건이 카노사라고 하는 곳에서 황제가 한겨울에 열흘 동안 맨발로 교황님이 거주하는 곳에 서서 무릎 꿇고 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용서를 받아요. 그리고 일을 가기 시작하죠. 언젠가 복수하겠다. 근데 결국엔 복수 한번 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또 교황님이 처참하게 돌아가시고 그 다음 교황님이 또 한 번에 세종 황제에게 복수하고 그러면 그게 악순환의 고리로서 계속 전쟁이 오고 갔던 시대가 있었다는 얘기죠. 자, 이곳은 올드 시청사예요. 이곳에는 결혼식을 하면 결혼식을 항상 여기서 결혼 신고를 하고 왜 외국 영화 보면 그러잖아요. 결혼 신고를 하고 앞에서 이렇게 축복을 내잖아요. 쌀 뿌리는 거. 바로 여기서 그런 장소입니다. 시청사. 여기 시청사에 아주 유명한 사람의 흉상이 있습니다. 니콜라 테슬라 아세요? 지금 현재 가장 두각을 다시 재조명되고 있는 과학자, 전기를 발명한 사람. 하지만 누구에 의해서 묻히게 되죠. 에디슨에 의해서. 에디슨은 과학자이지만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현대 기술이라든가 과학으로 증명을 해봤을 때 이 테슬라가 고안한 병렬식 전기가 더 유용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에디슨이 그러면 자기께 뺏겨. 그래서 이를 이 사람을 묵살하고 자기의 증류식 전기로 전 세계 전기를 보급하게 되는 거죠. 특허권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 사업가로서. 하지만 지금 재조명하는 것은 이 분야말로 진정한 전기를 고안한 사람이고 또한 널리 전파할 수 있는 그 기술을 발명한 사람이다라고 요즘에 배우고 있어요. 다시 부각되고 있는. 그리고 또한 그 크로아티아는 모던 아트니즘이 되게 발달한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 박물관 거리입니다. 박물관 들어가면서 그 안에서 이렇게 작은 이렇게 작품들도 보고 특별한 것도 좀. 자, 유럽에 가면은 옛날에 이 가로등이 언제? 전기 이전에 가스등. 지금도 이곳은 가스로 등을 밝힙니다. 가스등이에요. 여기는. 자그레브 시는 가스등을 아직도 사용을 해요. 그래서 보면은 요 꼬다리가 있어요. 자세히 보면 밸브가 있습니다. 밸브. 그래서 여기는 직업이 가스 등을 켜고 끄는 사람이 있어요. 껌껌할 때쯤 와서 계속 밸브 열고 점화를 시켜요. 자, 왼쪽에는 재미난 박물관, Museum of Broken Relationship, 이별 박물관, 깨진 박물관.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작별을 구하는 여러 가지 물건들, 편지 이것저것. 너는 더 이상 끝이다. 이런 편지와 여러 가지 티셔츠에서도 있는 재미난 박물관이죠. 워크 릴레이션십. 저기 왼쪽 편은 카탈리나 수도원
수도원. 그 옆에 건물은 지금도 학교로 사용하고 있는 고등학교입니다. 고등학교.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내려다보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덕 위에 두 개의 언덕에 카톨 지구와 그라데 지역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 와서 보니까 아, 우리가 언덕에 있었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자, 오른쪽에 요게 높은 탑의 이름이 로스트 슈차크라고 하는 탑이에요. 로스트 슈차크는 도둑 맞은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 탑의 이용 목적은 망루죠. 망루. 감시탑. 근데 그 이후에는 평화가 찾아오고 이 시민들에게 시보를 알리는 종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시간을 알려주죠. 시간을 알려주는데 어느 날 여기에 걸려있던 종을 도둑 맞습니다. 그래서 로스트 슈차크예요. 근데 시민들에게 시보는 알려야 되겠고 종의 역할은 대신해야 되겠고 그래서 불이 나게 대치된 게 대포예요. 대포. 그래서 여기는 유일하게 종이 있는 곳에 대포가 있어요. 지금 대포 포구가 보여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도 시보를 알 때 정시를 알 때는 저 대포를 쏩니다. 총알을 넣지 않죠. 대포알은 넣지 않고 소리만 빵빵 소리 나게 대포를 쏴요. 그래서 대포탑이라고. 자, 그래서 여기서 내려다 보이는 자그레브의 신시가지의 모습입니다. 여기가 앞에 붉은색 지붕까지가 자그레브, 뒤에 현대적인 건물이 신시가지. 그래서 자그레브의 시의 인구가 80만이에요. 80만. 그래서 광역까지 치는 신도시까지는 130만의 인구를. 여기에 아주 재미난 동상이 하나 있어요. 마토시라고 하는 크로아티아의 유명한 시인입니다. 시인이고 극작가예요. 여기 표정 보면 재밌어요. 왠지 웃는 모습, 다리 꼬고 있는 모습. 자, 이분이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의 뜻은 일로 오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성분이 오면은 당신은 혼자가 될 것입니다 라는 뜻이니까 남자분 먼저 자리를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토시 이런 식으로 안고 찍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저 진행방의 저 테라스에서 성당이 아주 멋있게 잘 나와요. 지금 해도 떴네. 해도. 예? 해도 떴어요. 그래서 저기 스테판 성당의 전면 사진이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스테판 성당의 아주 멋스러운 구시가지와 성당. 멋있네. 예. 여기 마로니에요. 마로니. 너도 밤나무. 먹으면 안 되죠? 네, 먹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독성이 있어요. 요 나무가 마로니에잖아요. 예? 너도 밤나무. 왜 너도 밤나무야? 너도 밤이냐? 라는 뜻이잖아요. 너까지인 것도 밤이냐? 못 먹는 겁니다. 밥하고 비슷한데. 자, 사진 찍으신 분들은 오른쪽 계단을 통해서 먼저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심하세요. 계단 내려오실 때 조심하세요. 사진 찍으시고 오른쪽 계단을 통해서 내려오십시오. 시내 엘라치차라고 하는 번화가, 엘라치차라고 하는 크로아티아의 영웅, 하나의 영웅 광장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기마상이 있는 가장 번화한 거리, 현대적인. 꽃보다 누나에서 거기 엘라치차 광장에서 자, 여기 광장이 엘라치치 광장. 꽃보다 누나에서 어느 장면이 나왔냐면 여기 전차길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이 나왔대요. 꽃보다 누나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엘라치치는 이 크로아티아의 성웅, 나라를 구한 성웅. 근데 사실은 이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의 건국은 헝가리인들에 의해서 시작됐다라고 해요. 근데 1800년대 중반에 헝가리가 이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이곳을 지배하는 그 헝가리들을 물리쳐야 할 계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 엘라치치 장군이 합스루크 군대를 도움을 받아 헝가리의 부다페스트까지 쫓아냅니다. 그로부터 독립을 쟁취한. 그러므로 해서 크로아티아인들에게 최고의 상홍이 된 엘라치치라고 하는 금마상이 북쪽으로 물리치고 이제는 남쪽을 바라면서 저 진군하자라고 하는 뜻으로 남쪽을 향해서 엘라치치 광장. 이제 시민들의 공간, 카페, 만남의 광장, 가장 번화한 중심거리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환전하실 분들은 환전하러 오시고 광장을 계속 둘러본다.
함께 안내를 한 크로아티아 사람과 작별 인사를 하였다. 다시 갑톨 지역인 대성당으로 가 숙소인 인터내셔널 호텔로 가게 된다. 지금까지 탐방한 곳을 지도에 표시해 봤다. 숙소인 인터내셔널 호텔까지의 경로 지도다.